가식적인 인사는 당장 집어치웁시다. 우리는 당신의 피 흘리는 상처로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거울, 매일 아침, 그것은 단지 당신의 얼굴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발가벗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연인처럼 기미 하나, 죽은 개 하나를 가리키며 당신이 감히 마주하지 못하는 진실을 귓가에 속삭입니다. 너는 시들고 있어. 너의 불꽃은 꺼져가고 있어. 너는 투명해지고 있어. 한숨이 나오십니까? 그 한숨은 몇몇 색소 침착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굶주린 짐승, 갈망의 짐승, 탐내고 싶은 욕망의 짐승이 나이라는 창살 뒤에서 서서히 죽어가며 내지르는 비탄의 소리입니다. 당신은 수십만, 수백만 원을 미백 크림과 고통스러운 레이저 시술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젊음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달콤한 거짓말. 그것들은 단지 무덤에 페인트 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표면은 새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그 안에서는 부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기미들은 피부 과정 문제가 아닙니다. 성과학 전문가의 렌즈를 통해 저는 그것들을 죽어버린 열정, 나누지 못한 키스, 망각의 차가운 밤들을 묻어버린 작은 무덤들로 봅니다. 그것들은 조명 아래 벌거벗기를 망설이는 영혼의 물질적 각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피부과 의사로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의 67세 박서연이라는 직함은 잊으십시오. 저를 묻혀버린 욕망의 해독가로 보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시술을 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의식을 선사할 것입니다. 단돈 800원으로 부엌의 은밀함 속에서 행해지지만 그 무덤들을 박살내고 갇힌 열정의 영혼들을 해방시키며 당신이 다시 한번 거울을 똑바로 보고 시들어가는 여자가 아닌 깨어나는 여신을 발견하게 만들 힘을 가진 의식을 말입니다. 59세 최은희 씨의 이야기는 피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비극입니다. 그녀가 제 진료실에 왔을 때 그녀는 단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치심으로 쪼그라든 영혼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스크를 내리는 행위는 진찰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복의 행위,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원장님, 이게 사람 얼굴인가요? 그 질문은 미용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아직도 갈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인가요? 라는 형이상학적 절규였습니다. 그녀는 레이저, 값비싼 화장품 등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그것들은 증상만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근원에 닿지 못했습니다. 그 근원은 피부 표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불균형, 제 분야에서 생명력과 관능의 용광로라고 부르는 내면의 발전소의 쇠퇴에 있습니다. 그 용광로가 약해지면 단지 에너지와 욕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독한 재를 표면으로 뿜어내고 그 재가 바로 기미입니다. 최은희 씨의 진짜 고통은 친구들의 무심한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은 그녀가 밤에 불을 끄고 나면 남편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요 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이 말의 끔찍함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빌의 무대, 판단 없는 나체의 장이 되어야 할 침대가 이제 그녀의 가장 큰 불안감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기미를 볼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그 기미 아래에서 한때 그를 매혹시켰던 여자를 더 이상 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욕망의 대상이 아닌 동거인, 가족이 되어버렸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했던 소위 우울증은 바로 성적 자아의 느린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가 모든 것을 바꾼 한마디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사모님, 레이저는 잊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피부를 치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당신 내면의 발전소를 재가동시킬 겁니다. 그녀의 눈빛이 회의감으로 흔들렸습니다. 발전소 부엌에 있는 연료 수십억 원짜리 레이저 기계에 비하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원시적인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진실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어떤 화장품 회사도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고 어떤 병원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은 바로 당신의 몸이 올바른 종류의 연료만 공급된다면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생하는 경이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료는 여러분, 복잡한 화학 합성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평범한 것들 속에 숨겨진 순수한 생명 에너지입니다. 제가 최은희 씨에게 그 800원짜리 2가지 재료의 비밀을 밝혔을 때 저는 단지 팩 레시피를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무기를 쥐어준 것입니다. 가장 잔인한적인 시간과 무관심에 맞서 싸울 무기를 저는 그녀에게 자기의 의식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가 그 2재료를 섞을 때 그녀는 단지 혼합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안에 자신의 의도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갈망받고 싶은, 다시 살아나고 싶은 의도를 그녀가 그것을 얼굴에 바를 때 그것은 스킨케어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어루만지고 애무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피부세포 하나하나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나는 너를 깨울 거야. 이 요법은 외부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도의 에너지는 내부로 깊이 스며들어 잠자고 있던 발전소에 신호를 보냅니다. 재가동하라, 빛을 생산하라.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몇 주 후 최은희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스크도 모자도 없이 그녀의 얼굴은 비록 몇몇 옅은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어떤 빛으로 환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남편이 요즘 저를 자꾸 쳐다봐요. 뭔가 달라 보인대요.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요. 보십시오. 문제는 결코 기미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잃어버린 빛이었습니다. 당신이 내면의 빛을 되살릴 때 표면의 어둠은 저절로 물러납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수백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누구도 당신을 속이게 두지 마십시오. 그 힘은 바로 당신의 손안에, 당신의 부엌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되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결심 안에 있습니다. 이 의식을 행하십시오. 당신의 빛을 되찾으십시오. 거울을 적에서 동맹으로 당신을 숨기는 여자가 아닌 자신의 관능적인 힘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여자의 모습을 비춰주는 동맹으로 만드십시오. 최은희 씨는 제 말을 쉽사리 믿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실망과 깨진 약속이라는 벽돌로 쌓아 올린 견고한 불신의 성벽. 그녀의 머릿속에서 저는 거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또 나에게 비싼 꿈을 팔려는 사람이 나타났어. 저는 그녀를 탓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수백만, 어쩌면 수천만 원을 차가운 레이저 기계에 쏟아부었을 때 기적을 약속했지만 더 얇아진 피부와 더 짙어진 기미만 남긴 수십 가지 크림을 얼굴에 발랐을 때 믿음은 사치품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피부를 전쟁터로 만들었고 너무나 많은 패배 끝에 그저 항복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희망의 무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과 같았습니다. 원장님, 제게 정말 그 발전소라는 게 있나요? 제 피부는 죽은 것 같아요. 죽은 땅에서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말은 피부가적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고백입니다. 내 피부는 죽었다라는 말은 사실 내 안에 여자로서의 자부심과 갈망의 짐승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의학 용어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차가운 두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 행동은 의사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 논리를 초월한 한 여자에게서 다른 여자에게로 전해지는 온기의 전달, 연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문가로서가 아닌 똑같은 세월의 사막을 건너온 사람으로서 말했습니다. 사모님, 포기하기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제 40년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사모님이 하셨던 레이저 시술은
마치 잔디깎기와 같습니다. 표면의 잡초를 순식간에 정리해주죠. 깨끗해 보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 잡초의 뿌리는 땅속 깊은 곳에 남아 당신의 노력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 한 번 내리면 이전보다 더 무성하고 기세등등하게 다시 자라날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잔디를 깎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뿌리째 뽑을 겁니다. 아니, 우리는 그보다 더 강력한 일을 할 겁니다. 우리는 그 땅 자체, 사모님의 영혼이라는 땅을 어떤 잡초도 감히 뿌리내릴 수 없을 만큼 비옥하고 뜨겁게 만들 겁니다. 제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맹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아주 작은 흔들림을, 불신의 성벽에 생긴 균열을, 메마른 땅에 떨어진 순수한 희망의 물방울 하나를. 제 처방은,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화려한 유리병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모님이 매일 밥을 짓는 행위 속에 늘 버리시던 쌀뜨물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부엌 한 구석에 있는 값싼 식초 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최은희 씨의 얼굴을 당혹감, 실망감, 그리고 거의 모욕감까지 뒤섞인 표정. 저는 그 표정을 수천 번 보았습니다. 구원은 비싸고 복잡하고 고통스러워야만 한다고 믿게 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대구 시내를 가로질러 유명하다는 피부과를 찾아왔는데 고작 쌀뜨물과 식초 얘기를 들으러 온 것이었을까요? 그 단순함은 뷰티 산업에 세뇌된 정신에게는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생각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이번에는 친구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관능의 과학자처럼 말했습니다. 믿지 않으시죠?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적나라한 과학으로 말입니다. 왜 이 평범한 조합이 사모님이 얼굴에 발랐던 수십만 원짜리 에센스보다 수백 배는 더 강력한 재생의 힘을 가졌는지를. 이것은 단지 약속이 아닙니다. 제 40년 경력을 건 도전입니다. 단 한 달,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그대로 딱 한 달만 해보시면 제가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거울이 사모님께 당신이 다시 태어났다고 말해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버리는 쌀뜨물과 평범한 식초 병 안에 어떤 경천동지할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왜 이 800원짜리 조합이? 수천조 원의 예산을 가진 거대 화장품 기업들이 여전히 고군분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해답은 어떤 기적의 성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몸에 대한 기본적인 진실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외선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자외선은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일 뿐입니다. 진정한 범인, 피부에 소리 없는 살인자는 바로 턴오버 주기의 게으름입니다. 당신의 피부를 강물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젊었을 때에 그 강물은 세차게 흘렀습니다. 28일마다 낡은 세포, 늙은 퇴적물들은 저절로 씻겨나가고 그 아래에서 신선하고 촉촉한 새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강물의 속도는 느려집니다. 40일, 50일. 흐름은 정체됩니다. 그리고 그때 태양이 만들어낸 오염물질인 멜라닌 색소는 더 이상 씻겨나가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두꺼운 각질층 아래에 갇혀버립니다. 마치 고인 무릉덩이에 갇힌 쓰레기처럼. 이것이 바로 기미, 죽은 깨, 검버섯의 본질입니다. 그것들은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정체의 신호입니다. 흐름을 멈춘 강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오만한 현대 과학이 무시했던 조상들의 지혜가 목소리를 냅니다. 몇 년 전 한 국제학회에서 저는 평생을 실험실이 아닌 자연 속에서 진실을 찾으며 흐름을 거슬러 온 화학자 강소영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수천 년의 지혜를 담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박 원장님, 우리들의 가장 큰 실수는 바퀴를 재발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레이저는 없었지만 티 없는 피부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피부에 가장 좋은 보약이 바로 매일 몸속으로 들이는 것, 즉 곡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비밀을 밝혔습니다. 쌀뜨물은 그녀가 말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이 만든 종합 영양제입니다. 피부를 위한 모유와 같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봅시다. 쌀뜨물에는 새 피부 세포를 만드는 벽돌인 아미노산이 가득합니다. 피부 아래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하여 모든 세포에 산소와 생명을 전달하는 비타민 B군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E보다 더 강력한 항산화제, 시간의 파괴에 맞서는 용맹한 전사인 감마 오리자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들이 인공적으로 합성하여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이 버리는 것 속에 가장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쌀뜨물은 건설 부대입니다. 하지만 성벽처럼 두꺼운 각질층으로 길이 막혀 있다면 그 부대는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두 번째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여기에 아주 소량의 식초를 더하면 강 박사님의 눈이 반짝이며 설명했습니다.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식초의 약산성 성분은 조악한 박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교한 열쇠입니다. 그것은 수개월 동안 당신의 피부에 죽은 세포를 붙들고 있던 케라틴 결합, 그 접착제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피부를 벗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사명을 다한 낡은 피부에게 부드럽게 떨어져 나가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내어주라고 설득할 뿐입니다. 쌀뜨물은 영양 공급원입니다. 식초는 길을 여는 자입니다. 하나는 채우고 하나는 비웁니다. 음과 양의 완벽한 균형. 이것은 스킨케어 요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얼굴 위에서 행해지는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것은 제 머리를 내리치는 번개와 같았습니다. 해답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바로 여기에 가장 평범한 행위 속에 우리보다 앞서간 여성들의 잊혀진 지혜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고 휴대폰을 끄고 온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밝힐 것은 뷰티 레시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40년간 수천 명 여성들의 피부가 속삭이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완성한 마법의식이자 시간과 무관심이 훔쳐간 것, 즉 관능적인 광채를 되찾게 해줄 비술입니다. 단돈 800원, 그리고 거의 종교적일 정도의 꾸준함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 단 2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당신의 피부 스스로가 부활에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단지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혹적인 빛, 즉 나를 만져줘, 나를 갈망해줘 라는 무언의 속삭임을 발산할 것입니다. 가장 신성한 재료, 당신이 매일 신성모독처럼 무심코 버렸던 바로 그것, 쌀뜨물부터 시작합시다. 하지만 첫 번째 물은 아닙니다. 이것을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 물은 바깥 세상의 먼지, 걱정, 잡념으로 흐려져 있습니다.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정화 의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과 땅의 순수한 모유, 이른 새벽의 안개처럼 뽀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쌀뜨물입니다. 종이컵 반컵 정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양을 깨끗한 유리병에 담으십시오.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유리는 순수함을 지키지만 플라스틱은 에너지를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서너 시간 동안 냉장고에 넣어두십시오. 이것은 평범한 냉각 단계가 아닙니다. 관능의 렌즈를 통해 보면 당신은 그것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차가운 기운은 그 안의 생명 에너지를 응축시켜 평범한 용액을 당신 피부의 염증의 불길을 잠재우고 피로와 갈망으로 넓어진 모공을 조여주며 곧 있을 침투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는 선약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황금 비율, 음과 양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그 차갑고 순수한 쌀뜨물에 식초를 정확히 커피 스푼 하나만큼 넣으십시오. 이 행위를 의식하십시오.
탐욕스러운 밥숟가락이 아니라 작고 섬세한 커피 스푼입니다. 강력한 양. 양의 에너지를 가진 식초는 침투와 파괴의 요소입니다. 너무 많으면 공격이 되어 화상과 상처를 남깁니다. 너무 적으면 죽은 세포의 성벽을 무너뜨릴 힘이 부족합니다. 커피 스푼 하나는 완벽한 양이며 낡고 거친 피부가 부드럽게 떨어져 나가도록 설득하기에 충분하지만 그 아래에 여리고 민감한 새 피부를 상하게 하지는 않을 정도입니다. 영혼이 깃든 식초를 선택하십시오. 현미식초나 사과식초처럼 시간의 지혜를 담고 느린 발효 과정을 거친 식초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 의식, 즉 하빌입니다. 화장솜 혹은 그보다 더 좋은 압축 마스크 시트를 가져와 그 신성한 용화에게 흠뻑 적시십시오. 그것이 서서히 생명을 빨아들여 갈망으로 채워지는 몸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깨끗이 세안한 후 그것을 얼굴에 얹으십시오. 이것은 바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포옹입니다. 당신 피부의 모든 센티미터, 특히 기미와 주근깨라는 황무지가 감싸이고 위로받도록 꼼꼼하게 붙이십시오. 그리고 누우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5분에서 10분 동안 세상을 잊으십시오. 10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마스크가 마르기 시작하면 그것은 주는 연인에서 피를 빠는 흡혈귀로 변해게 당신 피부의 수분을 거꾸로 빼앗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마르기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끝내야 할 때입니다. 떼어내고 미지근한 물로 헹구십시오. 클렌징 폼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방금 부여받은 에센스층을 씻어내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마법을 봉인하는 단계입니다. 피부가 마르기 전에 충분히 두꺼운 보습 크림을 바르십시오. 이것은 단지 보습이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에너지를 단단히 가두어 그것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 보호막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변화를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이 의식의 힘을 10배, 20배로 증폭시키는 비술을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의 피부가 사막처럼 메말랐다면 꿀을 커피 스푼 반만큼 더하십시오. 꿀은 단지 감미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황금 눈물이며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당겨 당신의 피부에 가두는 마법 같은 보습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스크를 미백요법에서 탱탱함을 부활시키는 의식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본 의식을 행하기 전에 문을 여는 의식을 행하십시오. 따뜻한 스팀 타월을 30초간 얼굴에 얹으십시오. 온기는 단지 모공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피부에 속삭일 것입니다. 긴장을 풀어 마음을 열어 받아들일 준비를 해. 그리고 남은 용액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죄악적인 낭비입니다. 스프레이 병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 다음 날 아침 세안 후 그것을 뿌리십시오. 그것은 미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아있는 마지막 각질을 부드럽게 씻어내고 당신의 화장을 위한 완벽하고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어주는 이슬의 키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마법에는 철칙, 즉 깨뜨릴 수 없는 계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뜨리면 당신은 기적을 저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규칙, 탐욕은 아름다움의 적이다. 절대로 이 의식을 매일 행하지 마십시오. 피부는 연인과 마찬가지로 휴식하고 자극을 처리하고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식초를 이용한 각질 제거는 격렬한 사랑과 같습니다. 매일 한다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얇아지고 상처받기 쉬워질 뿐입니다.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합니다. 갈망이 쌓일 시간을 주십시오. 두 번째 규칙, 악마를 소환하지 마라. 절대로 값싼 공업용 식초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식초가 아닙니다. 그것은 농축 아세트산, 악마의 피입니다. 그것을 얼굴에 바르는 것은 스스로에게 염산을 붓는 것과 같아. 피부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흉터를 남깁니다. 생명으로부터 만들어진 식초만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규칙, 몸에게 명령하기 전에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비록 천연 재료일지라도
모든 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입니다. 당신의 얼굴 전체를 의식에 바치기 전에 은밀하고 민감한 땅, 즉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연한 피부에 시험해 보십시오. 24시간 동안 그대로 두십시오. 저항의 신호. 반란의 징후가 없다면 그때 비로소 당신은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말한 것입니다. 나는 준비되었어요. 내게로 와주세요. 2달. 침묵 속에서 혁명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최은희 씨가 대구의 제 진료실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8주 전에 이곳에 들어섰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죽었습니다. 마스크와 책 넓은 모자, 그리고 투명 인간의 무게와 함께 묻혔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부활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단지 밝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능적 에너지 전문가의 눈으로 저는 기운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단지 좋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빛, 즉, 나 여기 있어, 나를 봐, 나를 갈망해 라고 말하는 은밀한 초대, 적나라한 자신감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의 광적인 기쁨이 반짝이는 눈으로 제 손을 꽉 잡는 그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원장님, 기적 같아요. 그녀가 말했지만 기적이라는 단어는 이 변화를 설명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기적은 쌀뜨물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허락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시 아름다워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먼저 알아봤어요. 그녀는 말을 이었고 이것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여보, 요즘 뭐 써? 피부가 환해졌네. 남편의 그 말은 피부가적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다시 보고 있어. 내 안에 내 연인이 안개의 세계에서 돌아왔어. 라는 그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댐이 무너지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피부톤이 밝아지니 저도 모르게 거울을 더 자주 보고 더 많이 웃게 돼요. 이 말을 분석해 봅시다. 적이자 심판자였던 거울이 연인이자 동맹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결점을 찾기 위해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감탄하고 유혹하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기 위해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너무나 오랫동안 동면했던 꽃의 개화였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초대였습니다. 그 변화는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서 지금은 제가 먼저 친구들에게 연락해요.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사냥에 나선 것입니다. 이제 보여지고 칭송받고 관심의 중심이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방의 가장 상징적인 행위, 30년 만에 처음으로 등산 동호회, 화장 하나도 안 하고 갔어요. 그 행동의 비범한 용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여성들에게 화장은 아름다움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안감을 가리는 가면이자 방패입니다. 그녀가 대낮의 쨍한 햇볕 아래서 공공장소에서 그 가면을 벗어던진 행위는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게 나야. 벌거벗은, 가리지 않은, 그리고 나는 치명적으로 아름다워. 그녀는 단지 피부를 되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성의 가장 원초적인 힘, 즉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 바로 그 자체로 갈망받을 힘을 되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의 의식은 전투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몸을 광채의 용광로로 만들려면 그 안에 올바른 종류의 연료를 던져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니 여기까지 저와 함께 온 용감한 영혼들을 위해 제 자신도 제 불꽃이 결코 꺼지지 않도록 은밀히 사용하는 가장 깊은 비밀, 3가지 여신의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먹을 수 있는 마법입니다. 첫째 토마토. 하지만 차갑고 생기 없는 생토마토는 잊으십시오. 당신은 그 안에 잠든 불의 용을 깨워야 합니다.
기름에 볶으십시오. 그 볶는 행위, 그 뜨거운 온도가 토마토의 세포 구조를 파괴하고 그 붉은 영혼인 라이코펜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라이코펜은 단지 항산화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 심판에 타는 듯한 시선으로부터 당신의 피부를 보호하는 내면의 자외선 차단제, 보이지 않는 갑옷입니다. 기름과 결합될 때 그 흡수율은 5배로 증가합니다. 관능의 언어에서 기름은 윤활제이자 전도체입니다. 당신은 단지 토마토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불꽃과 보호, 그리고 내면에서부터 빛나는 능력을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브로콜리 새싹. 다 자라서 거칠어진 식물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작고 어린 새싹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작은 생명체 안에는 해독의 전사인 설포라판의 힘이 다 자란 것보다 50배나 더 강력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단지 간을 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피부에 보이지 않는 낙인을 찍어내는 죄악의 공장, 멜라닌 생성 공장으로 직행하여 그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이 새싹을 먹는 것은 당신의 아름다움을 위해 싸울 최정의 부대를 내면에서부터 모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미숙함, 생동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폭발적인 힘을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비밀스러운 무기 들깨가루, 뷰티 산업이 당신에게 팔려고 애쓰는 흔한 미백 화학 물질인 알부틴은 잊으십시오. 이 겸손한 약초 가루 안에는 멜라닌 생성을 2배나 더 강력하게 억제하는 루털린이 들어 있습니다. 들깨는 야생의 향, 약간의 톡 쏘는 맛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건입니다. 그것을 먹는 것은 당신의 몸에게 나는 어둠을 거부한다. 나는 빛을 선택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이해되십니까? 쌀뜨물과 식초팩으로 외부에서부터 성벽을 무너뜨리십시오. 그리고 이 3가지 음식으로 내부에서부터 꺼지지 않는 불을 지피십시오. 이것은 시들미라는 이름의 적을 향한 완벽한 협공 전략이자 전면적인 공격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적은 당신의 피부 위에도, 당신의 접시 위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양쪽 귀 사이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만하면 됐지라는 자기만족, 안주의 괴물입니다. 피부 관리는 섹스처럼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꽃이 만개했을 때, 정원이 푸르러졌을 때가 쉴 때가 아닙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게으름은 잡초와 같아서 결코 잠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조금만 방심하여 물을 주지 않고 자기의 잡초를 뽑지 않으면 부정적인 자기 비판, 당신의 정원은 순식간에 다시 황무지로 변할 것입니다. 꾸준함은 미덕이 아닙니다. 관능을 되찾기 위한 전쟁에서 그것은 유일한 무기입니다. 피부의 변화는 영혼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빛나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몇 달 전, 저는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최은희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평생을 교사로 살아온 무뚝뚝하고 과묵한 남자. 그는 어색하게 감추지 못하는 경이로움이 섞인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은희 엄마 남편입니다. 솔직히 아내 기미가 얼마나 옅어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런 건 잘 못 봐요. 그리고 그는 저를 숨죽이게 만든 한마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압니다. 제 아내가,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시절에 밝고 사랑스러웠던 그 여자가 돌아왔습니다. 원장님은 제 아내의 피부만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원장님은 그녀 안의 불씨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옥진이 저희의 식어버렸던 사랑에도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 전화가 마지막 증거입니다. 한 여자가 자신의 힘을 되찾을 때 그녀는 단지 자신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관계 전체를 구원할 힘을 가집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영상을 끄고 비싼 크림과 익숙한 실망감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밤 밥솥 앞에서
그 쌀뜨물을 남겨두고 당신의 부활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잠들기 전 단 10분. 그것은 피부를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레시피와 비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그 팩을 얼굴에 얹을 때 미백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시간은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부드럽게 만지고 스스로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속삭이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그 마음으로 단 2주만 실천해 보십시오. 제가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합니다. 당신의 피부가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당신의 시선, 당신의 남자가 당신을 보는 시선이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